반갑습니다. 저는 조각을 전공하고 있는 변대용 작가라고 합니다. 일단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쪽에 학교를 쭉 다니고 작업실도 거의 부산에서 거의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한 4년 전에 이제 김해로 이렇게 작업실을 이전해서 지금은 김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장애를 가진 어떤 선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실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마 무의식 속에 제가 그렇게 하는 그 계기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 안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작업을 했나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어떤 가족의 배경이 무의식 속에 있고 그랬던 것 같고, 원래 이 스포츠 작업을 했던 것은 그게 아마 언제지?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구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력하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예술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과정들.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조각을 하는 작가로서 이게 조각을 만들고 이 완성시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노동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반복된 과정들이 선수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그 과정과 굉장히 닮았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렇게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땀과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약간 저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예. 에피소드라고 하면 아마 그 장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이렇게 한쪽 팔은 있고 한쪽 팔이 없는 이 선수를 만들었었는데, 한날은 제가 개인전을 부산에서 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인데, 그래서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전에 다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쪽 발이 없고 손가락이 2개가 없고 왜냐하면 6.25 때 그 포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약간 그 포탄, 그러니까 뇌에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눈도 이제 설상가상 좀 멀어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전시장에 오는데 제일 먼저 그 노란색 축구 선수의 그 팔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 느낌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또 아버지는 또 그 작품에 먼저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들. 제 작품이 또 약간 좀 매끈하기 때문에 그 팔이 약간 잘린 부분이 뭉퉁한 그 부분이 굉장히 촉감적으로 그냥 모르고 봤을 때는 매끈하니까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아버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한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의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쭉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 의족을 이렇게 벗었을 때 아버지의 그 다리에 잘린 그 뭉퉁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작업에 무의식에 남아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스포츠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건 다 성공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다 중간에 그런 어떤 뭔가를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과정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하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홈런을 때리는 야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집중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실패한 듯한 이렇게 장면도 있지만 그것이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 그 선수들 그 이면에는 또 계속 부단히 자기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는 이렇게 뭐 엄청 이렇게 사실 콤플렉스가 좀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의 자신의 뭐 결격상,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 욕구도 있고 그런 표현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미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원래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미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치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불현듯하게 지금 이렇게 거의 이제 5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렸을 때 그 컴플렉스가 문득 나와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극복이 됐죠. 예. 그래서 그런 막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스포츠 작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만화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뭐 공부를 엄청 잘하지 못해가지고 만화책 푹 빠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동화나 신화에 푹 빠지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약간 이야기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뭐 말을 뭐 언변이 좋아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작품에 약간 내러티브가 항상 좀 나만의, 그러니까 저만의 서사가 좀 강조되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성석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이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의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그것들을 미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탈 것들, 나의 주변에서 발견하고 아니면 이번 리서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탈 것들에 대한 것인데, 이제 걷거나 이제 뛰거나 하는 우리가 흔하게 이동할 때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바퀴가 달린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 공간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높이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자세가 달라진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그 일상의 공간은 또 다른 감각을 확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 속도와 높이와 그리고 그걸 그 차이를 통해서 주위 시선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그런 차이, 이제 여러 가지 차이들로 인해서 같은 공간도 다르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의 신체도 다르게 반응하고 이제 그런 달라지는 감각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용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그 신체들 감각들, 탈 것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감각들을 이렇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했고 여기 미술관에서 많은 관객들이 내가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동작 아니면은 탈 것들을 새롭게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전에 나의 신체, 그러니까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듯이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두렵고 뭔가 어색하지만 새로운 나의 그 어떤 수단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나의 신체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각이 조금 무뎌지면서 나의 신체와 나의 감각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단절이 되기도 하고 확장이 되는지 이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제가 오토바이를 탔을 때 처음으로 그냥 빗방울이 제 피부를 따갑게 이제 때리면서 이제 이런 빗방울이 내가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을 했을 때 이 빗방울이 나에게 이런 감각을 가져다 주는 상황도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고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세계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따갑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이 서사와 감각을 열어주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걷는 것과 뛰는 것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 아니면은 그곳까지 누워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공을 차면서 이동한다거나 하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런 동작들로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스티들이 좀 많이 처음에 그려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됐었고 이번 개인전 때 CR 컬렉티브에서 개인전 할 때 제가 배드민턴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 배드민턴 활동 사회인 운동을 좀 그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배드민턴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또 한정적인 것 같아서 다른 운동도 내가 좋아했던 축구나 어릴 때 애들이랑 놀았던 뭐 프로레슬링, 뭐 자전거 타기, 뭐 다이빙 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다 보니까 올림픽이잖아. 그래서 올림픽과 그럼 좀 더 양궁이 너무 잘한 거고 양궁도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화 됐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왼손 그림은 좀 더 손목이 그리는다기보다 어깨로 많이 움직여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신체가 지나간 흔적이나 움직임 이런 흔적들을 더 잘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우선 몸을 움직이는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왼손 드로잉이랑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그려볼까 지금까지는 생각해봤어요. 향후 10년 단위로 계획을 원래 잘 세우는 편인데 이제 50대까지는 양손을 좀 쓰고 60대 때 눈이 침침하고 바들바들 떨리면서 묘사가 안 될 것 같을 때 이제 왼손으로 넘어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루시안 프로이트도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왼손으로 더 잘 그리게 되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잘 그린다 해서 묘사를 해서 그린다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신체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붓질은 사실 아직까지는 약간 느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많이들 걱정해. 나중에 발로 그리는 거 아니냐, 뭐 입으로 물고 그릴 거냐. 근데 그런 기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잘 그리고 못 그리고 테크닉적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주고 싶은 생각은 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과 기억, 에 따라서 읽히는 게 분명히 확연히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서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느껴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 이연숙입니다. 저는 장소와 기억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가상과 현재 사이에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공간 이야기가 주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 공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내 몸 어딘가에 켜켜이 쌓여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그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 기억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거나 또 그 무용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발레를 하신 분은 자신도 모르게 발레 그 기본 동작이 은연중에 나온다든지, 현대무용가들은 이전에 자기가 했던 작품 속에서의 동작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반복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여러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몸속에 기억된 동작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도 모르게 몸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알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으로 퍼포먼스화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작품이 이제 코트라고 해서 그 경기장의 라인에 좀 주목한 작품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뭐 축구라든지 야구, 뭐 이러한 경기장의 선들이 너무나 기하학적이고 또 그 지점들이 그 구획된 경계 같은 거예요. 또 테니스나 배드민턴 경기를 보면 그 선에 맞물려서 공이 떨어졌을 때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중첩을 시킨 선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설치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관람객의 반응은 오픈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와 저의 기억이 어떤 경험이 사전 경험이 똑같을 때는 그 반응들이 비슷할 테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이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코트라는 작품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레퍼런스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트 작품에는 또 특이하게 제가 사운드 설치가 같이 들어가요. 이제 공소리들이 날 텐데 그 공이 바닥이나 또는 어떤 라켓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들, 그 다양한 소리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리들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공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경계에 대한, 그 라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인의 달은 제가 이제 그 울룰루라는 그 호주의 중심, 사막 중심에서 봤었던 어떤 달에 대한 그 이미지에서 차용한 작품입니다. 동그란 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형상들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할 때는 그 실제와 가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이 있지만 그 공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허상처럼 따라다니는 그러한 쌍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간 내의 공들이 자유자재로, 물론 빛의 그림자지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 공간, 시간, 그리고 나의 기억들을 좀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거나 생각이나 메시지를 스포츠 아이콘들을 사용하여 기호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정형대라고 합니다. 저한테 스포츠는 결핍인 동시에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유년 시절에는 장래희망이 운동선수였는데 집안의 반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놀이로서 가장 흥미도 있고 노력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스포츠가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축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사회인 야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야구 선수처럼 기록도 남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츠에서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에너지틱한 면이 많은데 제가 작품에서는 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관객분들이 작품을 보시고 작가의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무언가 이제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제 작품이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대학교 때 이제 졸업 작품인 그 수영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작품이 왜 가장 애착이 남느냐면 제가 그 당시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제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 작품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깁스한 상태로 붓을 들고 밤낮으로 해서 졸업 작품은 다행히 마무리 지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펜싱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신아람 선수의 1초 50 논란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을 보고 그 한국인으로서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그 작품을 만들어서 뭔가 해소를 하고
그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조민서 작가입니다. 저는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과 인터랙티브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스포츠에 관련된 사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적인 형태 자체가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작업을 할 때 규칙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각적인 면에서 고민을 하고 사물을 관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라인 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스포츠 트랙에서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라인 자체가 하나의 규칙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규범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규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쓰는 라인 일러스트에는 그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스포츠나 어떠한 놀이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놀이는 스포츠와 다른 면이 규칙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일러스트를 조금은 해방감 있게 그리고 규칙이 있어 보이지만 규칙이 없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 듯한 형태지만 보지 못한 형태의 사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농구 골대가 3개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탁구대가 마주보고 있지 않고 사선으로 붙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형태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이 규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시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각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체를 해보고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면서 놀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과 회화로 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드로잉으로 사유하고 고민하는 작가 지희킴입니다. 네, 저한테 몸이라는 공간은 약간 특히 좀 저항의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저는 한국 사회 그리고 문화가 어떤 인간의 몸, 특히 여성의 신체에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업에 등장하는 인간의 신체는 그런 어떤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신체에 대한 사유를 의심하고 제가 생각하는 액체적이고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신체간의 회화와
드로잉 그리고 설치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몸이라는 공간은 그런 정형의 사고에 도전하는 그런 비정형의 기이한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라는 세계가 저한테는 어떤 그러한 세계로 읽히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 가장 최근 시리즈인 회화 시리즈인 피와 살이 너를 뒤덮을 때라는 회화 연작에서 등장하는 신체의 조각들은 정말 정형의 신체, 그냥 아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트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단이 된 신체, 손과 발이라든지 뒤틀려 있는 어떤 신체의 일부라든지 피를 뒤집어 쓰거나 흘리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작업을 마치고 그것이 뭐 갤러리나 뮤지엄에 걸렸을 때 그 다음부터 저는 사실 제 역할은 그저 피드백을 주고받고 관객과 감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전시에 출품하게 되는 작업들을 관람객들이 보시고 한 번쯤 정말 어떤 그 몸에 대한 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